여러분의 부동산 지식 채널 NRGTV입니다. 흔히 연면적이 10,000평 이상이면 초대형 빌딩, 10,000제곱미터, 즉 3,000평 이상이면 대형 빌딩, 1,000평에서 3,000평 사이면 중형 빌딩, 300평에서 1,000평 사이면 소형 빌딩, 100평에서 300평 사이면 초소형 빌딩이라 칭하는데, 마이크로 빌딩 또는 미니 빌딩으로도 불리웠으며 최근에는 꼬마 빌딩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소형 빌딩은 일반적으로는 3, 4개 층의 규모를 지니며 서울의 경우 시세 약 20억에서 60억 사이, 지방 소도시의 경우 약 6억에서 18억 사이의 건물들이 이에 해당하고 대한민국 전체 빌딩 수의 약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래 비중도 비슷한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사실상 일반인 혹은 중소형 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부분의 빌딩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초소형 빌딩을 매수할 때에는 재산 증식을 위한 매각 차익을 목표로 할 것인지 노후를 대비한 임대 수익을 목표로 할 것인지를 먼저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각 차익을 목표로 할 경우에는 향후의 자산가 또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며, 이에 건물 자체보다는 그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가 중요한데, 현재보다는 향후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개발 호재가 얼마나 많은지를 중요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한편 임대 수익을 목표로 할 경우에는 실제 이용할 자영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의 관심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며, 이에 주거, 상업, 교육, 산업, 문화 등 배후 기반이 어떤 형태로 조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상권이 확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전되고 있어 쇠퇴기로에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목표 수익률을 설정하고 예상되는 수익률을 가산정해서 그 목표 수익률이 예상되는 수익률보다 클 경우에만 투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많은 분들께서 수익률과 관련한 투자 자문을 잘못 받으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투자 수익률은 매각 차익을 통한 자본 수익률과 임대료 수입을 통한 운영 수익률 모두가 포함되어야 하며, 자본 수익률을 구하기 위해 매각 차익을 매입 가격으로 나눌 때 매각 차익은 단순히 매각 가격에서 취득 가격만을 공제해서는 안 되며 취득 비용과 매각 비용, 그리고 보유 비용까지 공제해야 하는데, 취득 비용은 기본 수선 비용, 취득세, 컨설팅 및 중개 수수료, 법무 비용 등을 포함시켜야 하며, 매각 비용은 양도소득세와 중개 수수료, 보유 비용은 재산세와 관리비용 공실분 등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대략적인 투자 여부가 결정되면 매도자가 제시하는 금액이 적정한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가장 정확한 적정 매수가액은 부동산 투자 전문 컨설팅 업체 등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리며, 그 전에 일반인들께서 아주 기초적으로 원가법 또는 수익접근법에 의해 적정 가격을 대략적으로 따져보실 수는 있습니다. 우선 원가법으로 가산정을 할 경우 건축비와 토지가격을 합산하면 되는데, 건축비는 실무에서 신축은 평당 400만원, 구축은 평당 2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으며, 토지가격은 해당 공시지가의 약 1.5배를 적정 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3대 업무지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은 연면적 평당 2천만원 내외로 보고 있으며, 경기지역은 서울의 70%인 1,400만원, 광역시는 서울의 50%인 1,000만원, 지방소도시는 서울의 30%인 평당 600만원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수익접근법에 의해 적정가액을 산정할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연간 순임대 수익을 요구 수익률로 나누면 되는데, 예를 들어 총 임대료 수입에서 각종 운영 경비 등을 공제한 연간 순임대 수익이 5천만원이고 요구 수익률이 4%일 경우 해당 건물의 적정 가격은 12억 5천만원 내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노후된 건물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철거한 후 다시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공법상 적용받는 규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잘 파악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해당 건물이 지어질 당시보다 최근에 건축 규제가 강해졌을 경우 신축할 수 있는 연면적이 오히려 기존보다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며, 적정한 규모의 모양이나 면적이 나오지 못할 경우 임대 수익률뿐만 아니라 자본적 가치에도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여 해당 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 등 기본적인 사안 외에도 주차장 설치 기준, 신축 제한 여부, 높이 제한 여부, 건축선 후퇴 여부,
대지안의 공지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경계 200m 이내의 지역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입점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미리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한편 최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여파로 자금 플랜도 잘 체크해보셔야 하는데 가급적 해당 건물 매수 가격의 약 60%에 해당되는 금액은 순투자금으로 보유하고 계실 것을 권유드리는데 이를 반대로 얘기하면 대출 없이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의 160에서 170%에 해당하는 물건이 매수 가능한 적정 가격대의 물건이라 생각되며 DTI와 DSR, RTI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실제 대출 가능한 총액도 미리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가급적 매수 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예비비로 설정해 두시기를 권유드리는데 막상 건물을 매입한 이후에는 예상치 못한 공실과 수선 비용을 건물주가 오롯이 감내해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예비자금도 가급적 따로 설정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장을 통한 현장 확인입니다. 특히 막대한 이행강제금이 발생할 수 있는 불법 건축물인지의 여부를 잘 살펴보셔야 하고 아울러 막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장기간 공실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이 있는지 여부 또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편 매도인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임대차 내역이 실제로도 그러한지도 잘 확인사여야 하는데 실제 공실 현황이라든지 매도인 측 위장 임차인 여부, 일정 기간 무상 제공을 반영한 임대료인지 여부, 그리고 임대료의 관리비가 합산되어 있는지 여부, 1년 미만 단기 임대 비중 등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상 고막 빌딩이라 불리우는 초소형 빌딩을 매입할 때 꼭 체크해보아야 할 사항에 대해 개괄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며 이러한 초소형 빌딩은 일반적인 아파트와 달리 정밀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급적 부동산 투자 전문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진심으로 권유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여러분의 성원은 양질의 무료 부동산 지식 컨텐츠 생산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